더 글로리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평화로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혹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학생들에게 일단 신고를 받게 되면요,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을 분리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두 학생을 분리해서 두게 되는데요. 가해자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임시적 조치로서 최대 3일 출석 인정하면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면서 떨어뜨려 놓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두 학생이 모두 동의를 하는 경우 갈등 조정 전문가, 학교에서는 교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갈등 조정 전문가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짓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 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잖아요. 이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조정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게 되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연루가 되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신 마음이 드실 텐데요. 아이들은 친한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부모님 마음도 안정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학교 안에서 갈등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은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두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풀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을 믿고 그 갈등 조정의 단계를 선생님과 함께 거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커지면 아무래도 부모님도 아이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학교장이 자체 해결이 안 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하게 됩니다. 있는 건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출석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조치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건이 5가지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요.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해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심리상담 및 조언, 2호는 일시보호, 3호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는 학급 교체, 6호는 그 밖의 조치가 해당이 됩니다. 가해 학생은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있는데요.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요, 심의를 거쳐서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항의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피해 학생은 일단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는요, 1, 2, 3호는 조건부로 기재 유보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다른 사항으로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기재 유보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는요, 졸업과 동시에 1호부터 3호까지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4호부터 7호, 8호는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단
이제 4호에서 7호의 경우에도 졸업학년도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치 결정일이 6개월이 지나고요. 다른 조치를 더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서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조치를 취한 지 6개월이 지나고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졸업 때 같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꼭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음이 조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요.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참여하셔서 학생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녀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네, 푸른나무 재단에서 제공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이라면 위축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처를 통해서 자녀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차분히 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시고요. 자녀가 말하는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또 먼저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보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복으로 인해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가해 학생은 어떨까요?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와 학부모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경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의 일종이니까요.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요.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건데 그까지 폭력 가지고 뭘 그러냐. 잠깐 주먹 날린 것도 있지. 이런 식으로 폭력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아이는 더 난폭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너는 학교폭력하는 아이가 뭐가 되겠어?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어. 라고 버려두실 게 아니라요. 전문가 상담, 또 봉사활동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다시 성장의 기회를 줘서 부모가 끈을 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되도록이면 학교폭력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아이 편을 들거나 혹은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혹시 마음속에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치료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한 번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근두근 떨고 있는데 부모님이 더 흥분하셔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서 부모님들끼리 사실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아이들이 더 주가 되어서 아이들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학교폭력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진행 과정과 조치 그리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